네, 보신 것처럼 진실화해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덴마크 입양인 53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한분영입니다. 성함이 한분영.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. 아.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 고카로 날리는 뜻인데 사실은 이 이름은 누구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부모님은 저를 보고 이렇게 예쁜 이름 지어주시면 좋긴 한데 사실은 아마 기관 관계자 지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한분영이라는 성함은 덴마크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그 서류에 있었던 이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. 꽃가루가 날린다는 뜻으로. 네. 네.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언제 덴마크 가정으로 입양이 되신 거예요? 아, 저 74년도에 태어났다가 이틀 만에 그 구정에서 옮겼다가 예. 그리고 3개월 만에 덴마크 가정으로 갔어요.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구청으로 가서 또 3개월간 보호를 받고 있다가 덴마크 가정으로 네, 네. 바로 가신 거죠. 덴마크에서 계속 잘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? 아, 덴마크에서는 저 경영학 공부했어요. 예, 졸업하고 나서 예. 그냥 일반 회사 다녔는데 예. 사실은 그 당시에 운동에 대해서 뭐 신경 더 많이 썼어요. 운동이요? 네.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? 태권도요. 아, 태권도? 네. 오. 그래서 고3대의 대표 선수 되었어요. 대표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었던 거예요? 뭐 한국 선수만큼은 잘하지 않지만 그때 좀 조금 했어요. 혹시 모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계속 갖고 싶어서 태권도를 하셨을까요?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렇군요. 근데 그 덴마크에 쭉 사시면서 내가 언제 내 뿌리가 누구인지를 좀 찾고 싶다라고 느끼셨던 게 언제인가요? 옛날부터 있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덴마크도 작은 나라이고 그리고 백인이라 그때는 사실은 표민도 없고 그리고 한국 관련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없어요. 그래서 뭐 태권도 아니었으면 뭐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랬군요. 오히려 이렇게 태권도가 태어나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쉽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입양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셨다면서요? 네, 물론 저 다른 사람만큼은 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아마 98년부터 사실은 고아원하고 뭐 입양 기관도 여러 번 좀 연락했는데도 정보 아예 없다고 하더라. 그래서 뭐 연락할 때마다 살짝 좀 다른 얘기 들을 수 있는 건데 뭐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네, 그냥 정보 없다고요.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고 그러면 남아 있는 기록은 받아보신 거는 어떤 거였어요? 뭐 한 장, 두 장 정도 받았는데 뭐 의료 기록 조금 남아 있지만 의료 기록? 하지만 사실 3개월 동안 저한테 어떤 일 있었는 건지 알 수 없어요. 의료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료 기록이 있었던 건가요? 뭐 입양하게 되면 그런 건강 검진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있었는데 그 자료 에 따라서 건강 좋다고 했는데 사실은 덴마크에서 도착했을 때 건강은 아주 안 좋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약한 체질이다라고 적혀 있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. 하지만 영문 서류 보면 그 양부모님한테 보내주셨던 서류 보면 저 아주 뭐 큐트 베이비, 큐트 베이비. 하지만 너무 건강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번역 오류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일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있었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너무나 알고 싶은데 알 단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? 네. 그래서 또 여러 번 물론 연락도 했고 혹시나 누구 뭔가 조금이라도 기억하지 않을까 뭐 희망 뭐
듣고 싶은 건데 없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덴마크에서 아마 64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 해외 입양인 많이 가고 있는 건데 그 친구 사이에 얘기 나눠 보니까 이렇게 문서 허위 뭐 가짜 고와 호적은 적지 않아요. 그래서 물론 그 위원회께서는 이 상황은 좀 조사 필요한다고 뭐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입양 기록이 허위 혹은 이제 조작됐다.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 덴마크에 입양된 분들이 굉장히 뭐 거의 8,000명에 달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53분이 53명이 모였습니다. 이분들이 이제 그 본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입양 기록을 보면 어떤 부분이 좀 허술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서로 얘기를 나누셨겠어요? 네네. 보통은 만날 때는 같은 입양이니까 뭔가 서로 친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게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10년, 20년, 30년부터 이렇게 모임도 있는데 이제는 저 이상은 사실은 참아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늦어도 한국 정부는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뭐,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해외 입양 자체가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요청을 한 거고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.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. 뭐 허위, 불법 사례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같은 입양인 중에서 어떤 사례들을 좀 겪으셨나요? 좀 너무 끔찍한 사례 사실은 좀 몇 개 있고, 그 중에는 한 친구가 물론 입양 서류 보면 뭐 A 씨인데 계속 좀 어떻게 찾아보니까 A 씨가 실질적으로는 좀 죽은 아이였어요. 그러니까 사망한 아이의 신분을 그 A라는 분이 쓰게 된 것인 거죠. 그리고 다른 친구는 힘들게 그 덴마크로 입양 갔는데 바로 덴마크에서 도착하자마자 입원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렇게 뭐 감기 있어서 아니라 사실은 3개월, 4개월 동안 거기 응급실에서 있었다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아동 복지, 뭐 아동 위에서 하는 서비스였으면 그런 건강하지 않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우리도 좀 알고 싶어요. 이런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요. 네네. 그렇군요. 추산하시기에 불법 입양이 어느 정도로 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셔요? 뭐 비공식적인데 그냥 우리 길에는 저 30년 전부터 그 친구들이랑 활동을 했고 그동안 만나던 친구 중에 딱 한 명이 맞는 그리고 제대로 된 서류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남는 뭐 몇백 명, 몇천 명에 조금이라도 뭐 태어난 고향이나 아니면 뭐 태어난 뭐 날짜이나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생일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는 적어도 내가 태어난 곳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내가 태어난 날짜 정도는 인간이라면 다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? 저 지금은 사회복지 박사 과정인데 물론 논문 좀 잘 준비하고 졸업해야 되고 그래도 뭐 다른 연구자처럼 연구 실력에 좀 모여야 되는데 그래도 사회복지라서 직접 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요. 선생님 너무 외람된 말씀인데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. 혹시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낳아주신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
갑자기 저 뭐 그런 네 그냥 연락해 주세요. 네,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소식이라도 좀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한분영 선생님이셨어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